안녕하세요. 임창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자분들께서 좋은 세무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 시장도 공급이 적지 않다 보니까 세무대리 서비스의 가격에 큰 차이가 없거든요. 특히 사업자분들의 경우 매월 지불하는 기장료가 대부분 비슷한데요. 결국에는 동일한 기장료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를 선택을 할 때 아는 지인분들한테 소개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끼리 커뮤니티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아시는 친한 대표님들한테 세무사를 소개를 받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인맥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사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은 괜찮은 나와 잘 맞는 세무사를 찾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블로그 같은 곳에 세무사님들도 본인을 홍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과거 경력이나 이력 등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잘 맞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세무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제 경험과 또 제 뇌피셜이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이니까 이 점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세무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혹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분들께서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무실 같은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세무사는 명의만 빌려주고 사무장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무실의 경우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내가 신고한 세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무장이 관리하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거나 여러 기타 분쟁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피해는 결국에는 다 납세자분들께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세무사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에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관련 상담을 하거나 미팅을 할 때 세무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지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표 세무사의 경력 기간 확인이 필요한데요. 대표 세무사 경력이 최소 3년 정도는 되는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무 경험 아무리 적어도 최소 3년 정도는 있어야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사 자격증 자체를 취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한 것과 실무의 내용과도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세무법인이든 개업이든 회계법인이든 일반 기업을 갔든 세무와 관련된 실제 실무를 3년 정도는 해본 세무사님께 업무를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대표 세무사의 업무 경력 확인인데요. 세법도 전문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의뢰할 세금과 관련된 경력이 많은 세무사님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을 전문으로 하던 세무사님, 사업자분들 기장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양도나 상속, 증여 등 재산세제 쪽에 특화되어 있는 세무사님을 찾아가면 아무래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실무 경력이 적기 때문에 경력이 더 많은 세무사님들을 찾아가시는 게 업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번째는 세무사님이 친절한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특히 사업자분들께서 기장을 맡기시거나 아니면 세무조정같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친절한 세무사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간혹 아직까지도 불친절하고 오히려 고객한테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또 세무대리인을 잘 안 바꾸시는 납세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세무사님이 친절하지 않고 제대로 응대를 해주지 않으면 일할 때마다 불편하고 또 스트레스도 받게 되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분명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궁금한 부분은 불편하니까 물어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신고하고 있는 세금이 제대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친절한 세무사님들 찾아서 세무사 사무실을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세무사님이 친절한지 친절하지 않은지는 계약하고 직접 일해보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급적 계약하기 전에 세무사 사무실 가서 대표 세무사님 직접 얼굴 보고 한 번쯤 상담하거나 미팅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접 만나보고 대면해서 얘기해봐야지
이제 어떤 세무사님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추가 팁인데, 세무사 사무실 규모가 조금 작은 곳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경험으로 드리는 팁인데, 특히 기장 같은 경우에는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초기에 수임한 업체들은 이 세무사님들이 더 신경 써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기에 맡겨준 대표님들한테 감사한 마음도 있고, 수임한 사업자분들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또 대표님들께서 다른 또 고객들을 소개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에 수임한 업체들 세무사님들도 잘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말씀드리면,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이 거래처 개수가 늘면은 그 거래처 개수마다 직원을 뽑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 한 명당 30개에서 50개 정도 담당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거래처 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그 사무실에 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보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래처 수가 엄청 많아지게 되면은 사실 이 대표 세무사가 그 모든 거래처를 다 관리하는 건 불가능해지거든요. 결국에는 수임한 업체들 중에 규모별로 그 수임료 기준으로 해서 이제 주요 고객사들만 이제 대표 세무사가 관리를 하게 되고, 수수료가 낮은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전담으로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 알아보실 때는 세무사 사무실 규모가 엄청 크고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사무실로 많이 가시는데, 오히려 그런 곳 가시면은 이제 세무사님 얼굴 못 뵙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작은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일을 맡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한도 내까지만 거래를 수임하고 이제 그 이상으로는 받지 않을 예정인데, 저처럼 이렇게 운영하시는 세무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래처 수를 일정 이상 확보를 해서 더 이상은 거래처를 받지 않고 지금 있는 사업자분들과 쭉 이어간다고 했을 때, 혹시라도 이후에 세무사님한테 꼭 맡기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미 받을 수 있는 거래처가 꽉 차는 경우에는 이제 더 수임을 해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기업하고 얼마 안 되신 괜찮은 세무사님을 찾으셔서 사업 파트너를 맺고 같이 사업이 성장하게끔 운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비슷한 수수료라면 좀 더 정확하고 잘 신경 써주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친절한 세무사를 만나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